도미너처럼 상권 전반이 몰락하면서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이 소멸될 거란 주민들의 우려까지 나온 상황.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드넓은 들판? 아니죠. 놀랍게도 이곳은 전남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인데요. 물이 있어야 할 자리엔 이렇게 쩍쩍 갈라진 바닥만 보이는데 전남에 심각한 가뭄이 닥친 탓에 이렇게 호수가 바짝 말라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까운 광주의 상황도 마찬가지. 앞서 살펴본 동북댐을 비롯한 주암댐 등 지역 내 식수원지의 저수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이대로 가다간 오는 3월 동북댐의 경우 완전히 고갈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지난해 장마 시즌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아 1년째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마실 식수까지 모자랄 정도로 가뭄 위기가 지속되는 중이죠. 당장의 생활용수가 부족하다 보니 시민들은 빨래도 마음 놓고 못하고 식당에서는 갑자기 단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손님에게 일회용기를 제공하는 등 곳곳에서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물 전략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상반기 전남, 광주 지역에서 급수를 제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 상황. 이에 시에서는 주변 지역 호수의 물을 끌어들여 생활용수를 해결하려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돼 급수를 제한하는 최악의 상황까진 펼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사태는 양반으로 보이게 할 만큼 훨씬 심각한 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는 한국 동네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인천 사월마을. 2019년 주민수가 단 12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동네인 인천 사월마을에서 20명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고 8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준 바 있었죠. 게다가 주민의 무려 60%가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평화로웠던 마을의 주민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간 주범은 다름 아닌 쇳가루였다고 합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평화로웠던 마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월마을 남서쪽 1km 지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악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변으로 대규모 순환골채 처리장,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어느덧 주민수를 훌쩍 넘는 165개의 공장이 생겨난 것. 이로 인해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중금속과 분진이 사람이 사는 가정집으로 흘러들게 되었고 자석을 든 채 마당과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쇳가루를 일일이 청소하는 것이 주민들의 일과가 되었다고 하죠. 짧은 시간 노출돼도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쇳가루에 매일같이 노출되는 사월마을 주민들의 피부는 좀처럼 성할 날이 없었고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주민들도 점차 늘어만 갔다고 합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자 2019년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사월마을에는 주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는데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당장 대피시켜도 모자랄 판에 안타깝게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월마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 이전이나 민간도시 개발 같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주민협회와 복잡한 행정 절차, 타당성 검토 단계 등 한 번에 마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한 탓에 결정을 두고 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결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마을 내부 대기오염을 측정한다거나 대기오염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것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소극적인 땜질만 반복하고 있는 인천 사월마을. 물론 모든 행정 절차가 단번에 해결되기란 어렵지만 다른 문제도 아닌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 사월마을 주민들이 쇳가루로부터 받는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3위, 화천 사내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라는 뜻으로 이기자 부대라는 이름이 붙은 제27 보병사단. 모두들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창설부터 줄곧 중부전선의 수호자로 불리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부대였지만 지난해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죠.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부대인 만큼 해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직접 나서서 해체에 반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대가 67년간 주둔하고 있었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의 주민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인구 5,908명의 작은 시골 마을인 사내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가 군인 손님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대 해체로 4천여 명이 넘는 군인들이 빠져나가며 지역 내 점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군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가게들은 하루아침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도미너처럼 상권 전반이 몰락하면서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이 소멸될 거란 주민들의 우려까지 나온 상황. 그런데 어쩐지 이런 우울한 소식에 일각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사내면의 일부 자영업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바가지 요금을 씌워 말이 나왔던 것. 일반 도심 지역의 식당과 비교하면 어처구니 없이 비싼 음식 가격은 물론이고 면회를 온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펜션 같은 숙박업소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요. 물론 화천군은 거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은 특수성 탓에 각종 규제들이 많아 지역 자체 개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지역의 생존을 위해 군부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자영업자들의 도를 넘은 욕심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까지 안 입고 온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70여 년의 세월 동안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한 개발 제한 같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군부대와 공존해온 사내면 주민들인 만큼 지금이라도 군사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접경지역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2위, 고흥 원봉림 마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시골 외곽 지역에선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실제로 한 시골 마을에선 60대가 젊은이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조차 겨우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마을,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원봉림 마을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이다 보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원봉림 마을이 마주한 고령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고령화로 마을이 당장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 그래도 한때 125가구가 거주하며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함께 생활할 만큼 결코 작지 않은 크기의 마을이었던 원봉림 마을은 지난 50년 사이 전체 주민의 무려 90% 가까이가 줄어들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는데요. 더욱 심각한 건 원봉림 마을에서 감소한 게 비단 인구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곳에선 60대만 돼도 젊은이 축에 속하는데 주민들의 나이가 워낙에 많은 탓에 마을의 주 수입원이었던 농사 역시 담당할 사람이 없어 수많은 농장이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죠. 지금처럼 주민이 늘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역시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재정 악화는 지금보다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마을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일 텐데요. 더욱이 이렇게 지역 주민 고령화로 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은 고흥 원봉림 마을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힌 곳은 무려 89곳. 이곳들 모두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완전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부 측에서도 나름 살 길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쉽진 않다고 합니다. 마을 소멸 속도를 늦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촌 체험 휴양마을 같은 지원 사업 운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숙소 시설이나 체험 활동을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운영 경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해 얼마 못 가 문을 닫는 곳들이 부지기수라고 하죠.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2017년 기준 12곳에 불과했던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지역이 30년 뒤엔 무려 157개, 50년 뒤엔 216개로 확대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깨르르 활기찬 웃음소리는 뚝 끊긴 채 노쇠한 어르신들만 남은 시골의 풍경,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막연한 불안이 아닌 당장의 현실로 닥쳐왔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1위, 속초. 시민들이 한 지역에 정착해 오랜 기간 평화롭게 거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설명했듯이 경제, 군사 등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사람이 아플 때 당장 방문해야 하는 병원 같은 의료시설만큼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개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의료시설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필수적인 의료시설에 구멍이 생긴 지역이 다른 곳도 아닌
뛰어난 의료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설악권역 중심 도시인 속초시. 최근 관광 도시인 속초시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여행하다 아프면 답이 없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현재 속초시에 위치한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절반이 임금 수준 등을 이유로 최근 잇따라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365일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응급실이 일주일에 단 4일만 운영되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선 인접한 지역에 공중보건의와 의료원 응급전문의 파견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료 공백 문제 해소에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 관련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속초가 마주한 이런 의료 공백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슬슬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경남 산청군 역시 속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낮은 임금 수준 대비 인프라가 열악한 지리적 악조건 탓에 3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들이 거부하며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과도한 근무량과 부당한 근무 조건까지 논란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된 상황. 이렇게 의사들이 이탈하며 의료체계에 구멍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데요. 그나마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의 수도권 지역은 괜찮지만 지역 전체를 통틀어 병원이 단 한 개만 위치한 소도시의 경우 의료진이 없이 치료 타이밍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죠. 소도시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의사들을 일시적으로 파견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회도 변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산업화 이후 쭉 대두되다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환경 문제와 근래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인구 고령화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어떤 문제든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100% 예방 가능한 문제는 없겠지만 눈앞의 위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서로 싸우고 충돌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 아닐까요? 또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서도 당장의 문제만 수습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아닌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 해결책이 곁들여져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동네들로 탈바꿈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